불치병, 침이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근육들은 수축을 하고요. 그러면서 몸에서는 막 아드레날린이 되게 많이 분비가 돼요. 일시적으로 약간 과흥분 상태에 좀 들어서게 되면서 일반 직장인 분들보다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이 사실 의사분들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협진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네. 네, 협진이 잘 되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능적인 것들을 같이 치료도 하고요. 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고 보냈다가 나중에 아파서 곤란한 분들도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닥터스타일블의 최현덕입니다. 오늘은 한의원을 방문했어요. 근데 요즘 한의원을 가본 기억이 언제쯤 있으실까요? 보통 한의원 하면 요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보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그 영상을 보시면 이런 한의원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좀 많이 깨지실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정보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윤성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래진 도시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통증 질환 외에도 비립종 제거, 점 제거, 얼굴에 토닝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의원 하면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미지가 아니고 보통 이제 약 냄새, 침 이런 이미지다 보니 15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한의원들이 좀 대세였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 30대 분들이 한 40%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미용 때문에 젊은층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네. 그 미용 말고 또 한의원을 방문을 해야 될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워낙 스마트폰들 많이 보고 이러니까 뭐 거북목 증후군이나 경추, 흉추, 요추 문제 같은 것들로 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하는 것들도 한의원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해주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으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는 혼자서 찾아온 경우보다는 보통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진료를 보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환자분들이 한의원을 찾았을 때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지. 일단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요. 뭐 골절이 생겼다거나 되게 크게 뇌진탕 같은 것들이 왔다거나 뇌상이 크게 생겼거나 아니면 뭐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염좌거든요. 염좌요. 특별히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진 않았지만 본인은 계속 통증이 있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거 찍어서 아무 문제가 안 나오는데도 본인이 불편한데, 그런 불편하신 경우에 한의원은 최근까지도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을 잘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발전을 해왔거든요. 정형외과나 이런 데들이 지금은 뭐 MRI나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찍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어떻게 움직여보고 그리고 아프면 뭐가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병원들에서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 직접적으로 그 진단기기에서 잡히는 문제 같은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됐고요. 한의원들은 약간 옛날식이긴 하지만 기능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더 치료를 많이 하고 있죠. 근육 같은 것들도 좌우균형이 맞지 않으면 한쪽으로 몸이 자꾸 틀어지게 되고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구조적인 문제들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먼저 발견하고 치료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의학하고 양의학하고의 환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뭐 병원에서 구조적인 걸 위주로 본다고 해서 기능적인 걸 전혀 안 보는 건 아니고요. 한의원에서도 기능적인 걸 중심으로 한다고 구조적인 걸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들은
아무래도 진단기기에 진단기기. 네, 명확하게 보이는 네. 구조적인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한의원들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네, 치료를 하다 보니까 네, 기능적인 쪽에 더 강점을 가지게 됐고요. 저는 이제 생각이 든 게 한의원에서 보호하고 사하고 이런 밸런스에 대해서 네. 많은 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느꼈고 네. 요즘 양반 가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 장비로 확인된 것만 네네.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확실히 기능적인 쪽은 네, 네. 한방 쪽에 장점이 더 있고요. 저희 그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불치이병, 침이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이미 병이 된 상태에서 치료하지 말고 아직 병이 되기 전에 치료하라는 얘기인데요. 그 예방의학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아직 생기기 전에 본인이 뭔가 몸이 불편할 때 그런 것들을 교정하고 네, 치료하는데 강점이 확실히 한의학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 진짜 365일은 왜 이렇게 진료를 하시게 되셨나요? 되게 큰 목표나 막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네. 일반 직장인 분들보다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이 사실 의사분들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주 6일씩 일을 했었고요. 6일이요? 네. 그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이가 아프거나 잇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치과를 가야 되는데 전부 진료 시간이 겹쳐서 갈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러다가 막 뒤져서 일요일날 혹시 여는 곳이 있거나 이럴 경우는 정말 반가웠고요. 네. 잇몸 부분적으로 한 군데만 아파도 너무 불편한데 그렇죠. 불편하죠. 네. 그렇게 가서 치료를 받고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365일 진료를 시작을 했는데 설 연휴에도 열고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도 다 열다 보니까 실제로 시간이 없어서 네, 못 오시던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분들이 치료받고 편해진 모습을 보면 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께서 번아웃 오시면 어떡하려고요? 사실 젊을 때는 막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개인 시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딱히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그냥 늦게까지 진료를 하고 휴일날 진료를 하고 이런 게 그렇게 크게 힘든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사실 하기 전에는 되게 약간 걱정을 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면 어차피 휴일날 집에 있다고 반드시 막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누워서 뭐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이런 일들도 많았는데 그 시간에 나와서 그냥 진료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크게 건강에 나쁜 것 같지는 또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병원에 와서 환자분 이제 진료하고 치료하고 중간중간에 또 쉬지 않고 환자분들이 계속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중간에 잠깐씩 비교를 이럴 때는 그 휴식을 잘 취해서 컨디션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말씀 중간에 하셨는데 네. 교통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질 손상 그건가요? 그거는 어떤 건가요, 그게요? 뭐 교통사고로 다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의원에서 보는 건 일단 염좌 쪽이에요. 예. 네,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사고 이후에 계속 등이 결린다거나 목이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데요. 채찍질 손상은 그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목이 채찍처럼 흔들리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아예 그렇게 채찍질 손상이라는 상병명이 아예 있어요. 네, 교통사고를 당해서 주로 이제 후방 추돌 같은 것들 당하게 되면 목이 앞으로 튀어나왔다가 다시 뒤로 제껴졌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그러면서 경추 쪽에 손상을 입어요. 근데 그게 정말 심해지면 디스크가 밀려나오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추 쪽 주변 인대와 근육 같은 데 손상만 입히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나 MRI 같은 데는 특별히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데 계속 두통이 생긴다거나 목 뒤가 너무 아프다거나 심지어는 안면 쪽에 통증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왜 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바로 통증이 없고 좀 시간이 지나야지 통증이 생기나요? 그거는 인체가 사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기능인데요. 그런 갑작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근육들은 수축을 하고요. 그러면서 몸에서는 막 아드레날린이 되게 많이 분비가 돼요. 일시적으로 약간 과흥분 상태에 좀 들어서게 되면서 이상하게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프지 않고 활동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이제 통증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혹은 과음분 상태가 조금 오래 지속되는 분들은 이틀 뒤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후에 조심하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서 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고 보냈다가 나중에 아파서 곤란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최소한 한 3, 4일 정도는 일단 경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지켜보고 나서 모든 결정을 하는 게 좋고요. 네.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뭔가 머리가 흔들리거나 혹은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 들었거나 이럴 때 그냥 바로 치료받으러 오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양이야기에서 뭐 엑스레이 찍고 아무 이상 없어도 놔뒀는데 네네. 오래 놔두면 그런 것도 부작용이 또 혹시 생길 수도 있나요? 그럼요. 염좌라 그러면 되게 단순한 걸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발목 염좌 그러면 발목을 그냥 삐끗한 거. 네. 경추 염좌 그러면 목을 삐끗한 건데, 네. 한국말로 표현하면 딱 그건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해외 논문들을 보면 아까 말한 채찍질 손상으로 인해서 2년 이상 증상이 계속된 케이스들도 나오고요. 검사상 아무 이상이 없는데 네. 통증은 2년 이상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정말 곤란한 경우예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보험회사에서도 완전히 꾀병처럼 꾀병처럼 보일 수가 네, 없잖아요. 네. 취급을 하는데 본인은 너무 불편하거든요. 일반 그 교통사고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일단 한 달 정도는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약간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뭐 한 3, 4개월씩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치료를 하면 일단 삶의 질도 올라가고 일상생활로 훨씬 빨리 복귀가 가능하고요. 그걸 그냥 좀 방치를 하게 되면 통증이 만성화가 되면 그렇죠. 많이 아프지 않아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늘 만성화를 만들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교통사고 당하고 나서 걱정이 되니까 병원에서 MRI랑 엑스레이 찍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불편해요 하고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그런 분들도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편해지세요. 그러면 한방하고 양방하고 네. 만약에 어디 아팠었다 그러면은 이제 둘이 협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떨 때 한의원을 좀 가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확실할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거나 구조적인 건 외상. 외상이나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도 내상도요. 내상. 똑같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진단기기에서 바로 나타나고요. 빠르게 병원에서 처치를 하고 치료를 받는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별히 검사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불편해요. 무릎을 찍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나는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면 한의원을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협진 얘기하셨는데 협진은 사실 잘만 되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협진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협진이 잘 되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능적인 것들을 같이 치료도 하고요. 수술을 하고 한약 같은 걸 복용을 하고요. 그래서 회복을 더 빠르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그 피부 질환 치료나 이런 것들도 중국의 케이스를 보니까 처음에는 스테로이드제 같은 걸 사용을 해서 빠르게 피부를 가라앉히는데 그 이후에 한약을 써서 염증의 원인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요. 그래서 피부 상태를 개선시키고 그런 치료들도 하더라고요. 보통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협진이 좀 안 되죠? 안 되는 곳들이 많긴 한데 그렇죠. 나중에 이게 잘 되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게 두 번째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한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통 이제 한방 다이어트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양방하고 한방하고 좀 차이점이 있나요? 보통 양방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마을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나왔고요. 감량 효과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 한방 다이어트는 단순히 식욕 억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대사 같은 걸 개선해주고 붓기 같은 걸 제어를 해주고요. 체질적인 문제 같은 걸 좀 개선을 해줘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히 살을 빼준다기보다는 살이 잘 빠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몸의 환경을? 그게 더
맞는 얘기일 것 같고요. 많이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보다는 어느 정도 식사 같은 것들도 하고요. 칼로리 섭취도 하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해서 요요가 훨씬 덜 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다이어트에 적은 요요인데 일반적인 양의학에서 그 약들보다는 한방의 다이어트가 조금 그런 부분에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가 지금은 주사제 형태인데 네. 먹는 약도 나왔다고 하고요. 그쪽이 이제 더 발전을 해가면 항상 좀 살이 잘 찌는 체질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편하게 경구용으로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그러게요. 네, 나중에는 계속 먹으니까 요요가 안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그럼 약을 계속 먹는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그냥 안 먹고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양방약으로 다이어트하고 한의원에 있는 약으로 이걸 사후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셨나 봐요. 저는 다이어트 안 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체중을 빼고 딱 끊자마자 갑자기 체중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뺀 게 다 완전히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체중 유지를 잘 하시면서 조금 더 감량을 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요요가 걱정이신 분들 혹은 요요가 너무 자주 와서 문제인 분들 같은 경우가 그 한의원에 내원해서 한방 다이어트를 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협진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픈 거 말고 다이어트 중에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좋은 협진 케이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우선은 이제 다이어트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특히 다이어트 약을 평생 먹을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 일정 수준까지 빼고 이거를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좀 약은 부작용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모든 약은 부작용이 다 있죠. 한약도 사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방 다이어트도 한약을 계속 복용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감량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좀 제자리를 찾는 데까지만 복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스스로 식단 조절들을 해서 유지를 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우선 쭉 살 빼고 그러니까 약을 끊고 살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방에서 이제 서서히 좀 조금 올라가는 걸 낮추고 그리고 생활 습관과 이런 거 개선하면 이 부분이 제일 좋은 다이어트가 되겠네요. 그러면 되게 좋은 다이어트고요. 혼자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혼자서 적당한 운동과 식이 조절을 해서 다이어트라는 게 당연히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한방 다이어트 같은 걸 해보셔도 좋고요. 너무 심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도움을 받는데 그걸 또 평생 주사를 맞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감량이 되고 나면 한방 다이어트로 요요 방지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양방과 한방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걸 동시에 같이 하면 그래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 혹시 효과는 양방이 더 좋다? 한방이 좋다? 생각보다 그 다이어트 한약들도 효과가 꽤 좋아요. 지금 이제 이런 약이 나오면 그쪽이 편의성 면에서 압도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해요. 왜냐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복용을 한다고 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나올 거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편의성 면에서 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사실 아직 그런 약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근데 그렇게 발전해 갈 거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편의성 면에서 너무 좋은 다이어트 약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이어트가 나오면 하여튼 다이어트 운동하는 거나 이 시장은 좀 많이 힘들어지겠네요. 그것도 더 발전해서 막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그냥 먹으면 된다 그러면 사실 그 정도면 1년에 12번 먹는 건데 그렇겠네요. 자, 먼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죠. 그래도 한의원에는 이런 거, 그러니까 외상이나 구조적인 거 말고 이런 거는 한의원에 와서 상담받고 진료를 받으면 좀 도움되고 양방보다는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다는 걸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의원 하면 그런 생각이 없이 이미지 자체가 그냥 삐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뛰거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새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아직 없는데 산후에 손목이 아프고 뭐 그다음에 뭐 무릎이 아프고 관절 아프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사실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애는 계속 안고 있어야 되고. 네. 그런 분들도 몇 번만 치료를 받으셔도 상태가 굉장히 호전이 돼요. 아까 말씀하신 생리통, 생리불순 이거 사는데 아주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생리통 심한 분들은 정말 고생이에요. 네, 매달을 약간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한의원에 오시면 네,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뭐 한방 다이어트나 혹은 요새는 뭐 미용을 하는 한의원들도 많으니까요. 네, 오실 수 있는 건 되게 많은데 아무튼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뭔가가 불편하다 그러면 일단 한의원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방 가면 이제 직접적인 치료 이외에는 이 전반적인 뭐 원인에 대한 거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 보니 예전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때는 한방 다이어트를 되게 많이 할 때거든요. 네. 살을 빼고 싶다고 오셨어요. 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는데 살을 빼고 싶다고 오셨는데 보니까 자꾸 얼굴에 살이 붙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몸에 뭔가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네, 그 발진이 그 이후에 피부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2년간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약 바르면 좋아졌다가 안 바르면 그렇고. 네네, 약도 계속 복용을 하고 있고요. 얼굴에 그래서 살이 붙은 본인은 살이 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아니었구나. 네, 살을 빼러 오셨는데 한약으로 네. 그 피부 질환을 치료를 하면서 스테로이드를 줄여가 보자고 네,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약이 좀 잘 받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고 보름 이내에 그냥 스테로이드를 끊어버리셨어요. 그 정도? 네네, 왜냐면 피부 상태가 막 그렇게 막 가렵고 발진이 올라오고 이러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그 상태로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나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뭐 발진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한의원 치료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되게 기억에 남아서 처음에 오셔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러 왔다고 했다가 피부가 안 좋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막 이렇게 옷을 제끼고 본인 피부 상태를 보여주고 바지를 걷어서 보여주고 막 하셨던 분이거든요. 본인이 불편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몸을 막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개선이 되고요. 네, 피부에 나는 것들이 없어져 가다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요. 그 이후에도 그분 언니도 저희 한의원에 다이어트 때문에 다니셨던 분이라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도 봤는데 그때까지도 전혀 피부 문제를 겪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럼 정리해보자면 그 한의원에 가는 거는 진짜 원인에 대한 부분은 모르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약을 먹을 때만 좋아지고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런 질병이 있을 때에는 한의원에 가서 좀 그래도 상담을 받아보고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뭐 원인을 모르는 경우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한방 쪽에서도 약간 난치 질환에 속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유 없는 문제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검사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문제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양방 쪽에서. 네네. 그런 경우들이 한의원에 오시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토피가 있는데. 네네. 약을 바르면 좋았고. 네네. 그리고 어떤 약을 먹으면 간지러움이 없어지는데. 네. 어느새 안 먹으면 다시 간지럽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한의원에 와서 체질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완화되고 좋아진다고 그러면 삶의 질이 진짜 좋아지긴 하겠네요. 그 부분에서. 그렇죠. 근데 환자분들이 왜 한의원을 잘 안 갈까요? 아니요, 요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과거의 한의원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고 있고 노인분들이 와서 보약 짓는 그런 한의원들을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셔도 알겠지만 요새 한의원들은 되게 옛날에 생각하던 한의원 모습이 아니고요. 다양한 것들을 해요. 최근에는 뭐 초음파 같은 것들로 어느 정도 검진 장비들도 일부 풀리게 되면서 그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들도 직접 한의사들이 검진을 통해서 확인 같은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찾는 경우들도 좀 더 늘어나고 있고요. 네, 생각보다 아무튼 다양한 연령층들이 방문해 주고 계세요. 아까 원장님께서 이렇게 정리 쭉 해주신 거로 하면 한의원에 대해서 올 때도 좀 이제 그냥 예전에 기존 고정관념이 아니고 어떤 삶에 대해서 이런 체질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몸 상태를 좀 변화하고 질병에 대해 진행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한의원을 방문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네요. 네, 그다음에 뭔가 불편한 게 있는데 그냥 놔둬서 삶의 질이 저하될 때 네.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생각으로 방문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구독자분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젊은 한의사분들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용을 하는 한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점제거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레이저 치료들까지 예. 금액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뭐 목뒤가 그냥 자꾸 결린다거나 뭔가 불편하다거나 두통이 약간씩 있다거나 이럴 때 그냥 타이레놀 먹고 좀 나아졌다가 다시 먹고 반복하는 거 말고요.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의원을 방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조금 더 깊은 케이스 가지고 네네. 한번 또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